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쭈쭈 채널 다니엘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여러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다 덕분입니다. 제가 좀 확인을 도와드리자면 어제 제가 토트넘 자바르니 영입 소식, 그리고 모기파 왜 안 오니 프랭크 기자회견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축구 뉴스였죠. 이것이 20시간 만에 800회를 달성하게 되면서 구독자도 361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쭈쭈 채널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같이 보내주신 사랑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제 토트넘과 레딩의 경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토트넘과 레딩의 경기를 분석하고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동아시안컵 경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아쉽게는 우승에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이 얻어야 할 점과 버려야 할 점을 분명히 가지게 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분석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썸네일에 있는 소식처럼 일본전을 먼저 리뷰를 하고 토트넘 대 레딩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이강인 이런 해외파들이 제외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수들, 이제 일본, 또 대한민국 이런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대한민국이 경기 대회를 출전을 했고, 홍콩전과 중국전은 3대0, 홍콩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너무나도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일본전에 아쉽게도 1대0으로 패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안컵 우승 결정전에서 일본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아쉽게 우승에는 실패를 하고 2위로 이 대회를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은 평가전을 잘 치르고 월드컵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 대표팀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남자 대표팀에서 아쉬운 속상함을 여자 대표팀이 풀어줬고요. 네, 그래서 여자 대표팀은 마지막 대만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박승욱, 박진섭, 김주성, 이태석, 김진규와 서민우, 김문환, 이동경, 나상호, 주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3백을 꺼내들었습니다. 박진섭을 중심으로 김주성, 박승욱 선수가 3백을 구축하고 김진규, 서민우, 이태석, 김문환이 이산 자원, 그리고 이동경, 나상호, 주민규 선수를 공격 자원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엔 문선민, 강상윤, 정승원, 이호재, 오세훈이 들어오면서 이호재, 오세훈의 투톱 전략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9월, 10월, 11월에 올해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전에서는 유럽파가 합류를 하고요. 9월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 북중미 팀과의 경기 연습, 그리고 동아시안컵을 통해 선발되는 국내파와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파의 호흡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할 것과 일본전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조현우, 이태석 이런 선수들 대한민국 리그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상호 선수의 전반 이른 시간 선제골 찬스가 골대에 맞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좋은 역습과 대한민국이 마무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쉽게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골대에 맞으면서 나상호 선수의 선제골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골이 들어갔다면 한국의 주도를 계속하면서 우승까지 이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저메인요의 선제골 장면을 보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실점하지 말아야 할 장면인데 실점을 했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저메인요 앞에서 발을 공에만 못 맞히게 저지만 했어도 실점하지 않았을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태석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게 된다면 남은 1년 동안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5백이었는데요. 여기서 소마유키 선수가 반대편 저메인요를 보고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류, 소마. 대한민국 선수들이 여기도 공격수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5명이 미드필더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얘를 잡아놓으니까 류는 비었네 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류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태석 선수가 이 앞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 류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실점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자주 해외파가 있을 때 사용하던 4백이 아닌 3백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술은 전술의 유연성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본전 같은 성과가 나야 하는 중요한 경기, 한일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안컵이라서가 아니라 한일전 자체로 이겨야 하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잘 사용하는 몸에 익숙한 전술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3백은 선수들이 몸에 익숙치 않았기에 이런 실수와 완성도가 부족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 코치진들이 잘 보완을 해서 꼭 성과가 필요한 경기에서는 월드컵에서 또 대한민국이 많이 썼던 것을 잘하는 걸 꺼내 들고 또 이제 좀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기에는 또 이제 대한민국이 3백이나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는 명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전 해외파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될 것 같은데 김민재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이번에는 잘 합류를 해서 또 시즌이 시작했을 때지만 9월에 또 대표팀에 잘 합류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전술에 유연하지 못함. 일본전 우리 대표팀이 엄청난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넣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는데요. 해외파가 있는 3차 예선에서는 많은 전술로 득점까지 연결하나라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국내파만 있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러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너무 밋밋한 코너킥 전술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수가 많이 바뀌어도 일본처럼 꾸준한 경기력과 결과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의 득점력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선제 실점 이후 우리가 일본을 주도했으나 득점 한 개가 나오지 않는 한일전 대구력 사건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결정력은 항상 문제점과 의문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게 우리 대표팀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숙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중미 월드컵이 결코 쉬운 무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더 높은 곳을 나아가는 원팀으로 이 숙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민우, 김봉수, 김주성, 이호재, 강상윤 등 이런 어린 젊은 선수들을 새 발견했고 이런 어린 자원들이 분명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김문환 선수가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오면서 김문환이 월드컵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외파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배준호, 백승호, 엄지성, 양민혁, 오영규, 이한범, 황인범, 서령우, 조유민, 박용우 등 이런 선수들까지 가세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보다 좋은 공격력과 수비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빌드업, 경기 운영, 철학, 세트피스 이런 것들은 결코 비슷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보완을 해야 하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어쩌면 손흥민, 이재성 선수는 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라스트 댄스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표팀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어서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그리고 팬들과 축조의 장으로 초대하고 월드컵을 우리나라를 축제의 장으로 사광신화를 다시 쓰는 그런 우리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대표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토트넘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분석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비난보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죠. 선발 꺼내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도기 선수가 토트넘 롱스로인 훈련 전술을 약간 인스타를 통해서 올리면서 약간의 이제 실미를 유추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롱스로인 전술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팀 로메로 팀과 손흥민 팀이 나눠서 경기를 펼쳤는데요. 로메로 팀 같은 경우는 좋은 공격을 보이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좋은 빌드업이 포스텍보다 더 성장된 건 맞으나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팀이 들어오면서 좋은 공격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고 이로써 결과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발 라인업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하지만 루턴타운 전까지 지켜보면서 토트넘의 선발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지 못할 것을 선발 라인업을 쓰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단은 다 적었고요. 킨스키 골키퍼, 우도기, 단솔, 로메로, 포로, 존슨, 사르, 벤탄쿠르, 무어, 디바인, 솔랑케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는 프리시즌 경기이고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을 전부 다 어떤 선수건 간에 포스텍 축구에 맞았던 선수 말고 내 축구에 맞는 선수를 찾기 위해서 이 루턴타운전까지는 테스트를 하겠다. 모든 선수에게 기회는 열려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요. 양민혁 선수, 애슐리 필립스, 에버 선수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루턴타운 전에 이 경기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메로와 손흥민이 45분씩 나눠서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 손흥민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선발을 나서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먼저 선발을 나섰죠. 여기서 무슨 이유냐? 쿠두스 선수랑 손흥민 선수의 같이 이제 놓는 것을 프랭크 감독이 원했다고 합니다. 쿠두스와 손흥민 공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쿠두스 선수는 근데 이적을 왔기 때문에 벤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벤치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몸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시즌을 통하여 지금 부상으로 아쉬운 모습이 아니라 몸이 아직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폼이 하락된 모습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이제 몸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에 몸을 계속 만들 겁니다.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쿠두스 선수는 이적을 하고 나서 몸을 잘 만들었는지 엄청난 드리블 실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후반전에 보여준 터치라인 드리블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드리블이었습니다. 왜 토트넘이 쿠두스를 영입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리블이었고요.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 같은 경우도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득점도 기록하면서 제공권 모든 것에서 부슈코비치가 아직은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길러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입니다. 그래서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는 아마 주전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리고 아직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부슈코비치이기 때문에 주전은 어려울 것 같지만 부슈코비치는 분명 눈도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부슈코비치는 후보로는 또 FA컵이나 이런 경기는 분명히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던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루카스 베리발, 이브 비수마 선수가 패스 미스, 턴오버 이런 실수가 많으면서 이 두 선수도 몸이 더 올라와야 할 것 같다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비카리오 선수 역시 몸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비카리오 역시 킹 미스가 많았습니다. 골키퍼라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기 때문에 가장 그게 많이 드러나긴 하지만 비카리오도 폼이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돌리는 좋았습니다. 돌리, 디바인 이런 선수들 좋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도 좋았고요. 반더벤,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을 주전급으로 떴던 선수들은 이제 몸이 좀 더 올라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슈코비치와 랭크셔가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쿠두스 진짜 잘한다. 영입 잘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손흥민 선수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주장식 못 받는 거 아니냐. 프랭크 감독도 알아요. 분명 여러분 알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폼이 더 올라와야 한다는 걸 알 거고, 손흥민 선수 충분히 폼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올라오면 정상급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죠. 예, 손흥민 선수 분명 좋을 겁니다. 이번 시즌 쿠두스가 물론 프랭크 축구가 더 입혀져야 하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적인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면서 쿠두스 선수가 코너킥적인 부분에서 세트피스 상황도 잘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두스는 영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게 모건 깁스 화이트가 진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모건 깁스 화이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모기파 선수는. 그리고 세트피스 같은 경우도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하면서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냐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어제 희망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맞춰본다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쿠두스의 킥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크의 색깔을 토트넘에 완전히 입히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모기파 소식, 그리고 또 미드필더 소식도, 더군다나 자바르니 소식,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자바르니 이야기를 쭈쭈 채널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다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축구를 아버지랑 같이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토트넘의 결정력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트넘의 결정력은 더욱더 키울 겁니다. 프랭크가 이제 무슨 훈련을 했냐면, 여러분, 셔틀런 뛰는 훈련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여러 훈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토트넘 프랭크에 맞는 축구의 훈련을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되고, 아직 셔틀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프랭크 슬슬 입힐 겁니다. 입힐 거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트넘 이번 시즌 분명 잘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그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 유튜버 기자들도 가능성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선수는 부상, 텔 그레이, 오도베르는 U21 유로 뛰고 와서 휴식, 1년 내내 경기를 소화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도 약간 부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카리오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토트넘 트위터를 X를 보여드리면,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 보시면 어이구 여기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비카리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카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킨스키로 바뀌었죠. 이게 프리시즌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룰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비카리오가 이렇게 나왔으면 부상이 아닌 이상은 훈련 중, 몸 푸는 중 부상이 아닌 이상은 비카리오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해요. 그러나 킨스키 감독이 기회를 주는 걸로 바꿨고 프리시즌이라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토트넘 잘할 겁니다. 토트넘이 호흡을 조금 더 맞춰보고 더욱더 성장하는 토트넘 핫스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